저는 메타스페이스란 무엇일까로 발표를 하게 됐고요. 문제 상황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제가 방금 시리얼 GC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아서 좀 원인 추적이 살짝 이상할 수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연 GC를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트러블 슈팅을 했었는데 저희는 일단 그 JVM 상태를 관찰을 했었어요. 옛날에 튜닝을 했어서. 그래서 명령어를 치고 이제 뭐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나라고 봤는데 이제 저희가 풀GC가 지금 5초 가량이 돌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올드 영역 사용한 걸 보니까 그렇게 높지 않은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풀GC가 좀 길게 발생하는 현상을 확인을 해서 아마 시리얼 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원인은 파악하면서 이제 메타스페이스 영역이 엄청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이게 사용할 수 있는 메타스페이스고 이게 사용을 하고 있는 메타스페이스일 건데 이 용량이 엄청나게 꽉 차 있어서 얘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메타스페이스를 좀 파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 오늘의 그 질문은 이제 올드 영역도 여유가 있는데 왜 풀GC가 발생하는 걸까?인데 일단 방금 조금 양해 구한 거는 5초가 돌았던 건 아마 시리얼 GC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방금 들어서 그건 좀 양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설마 동적 키 관련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메타스페이스를 교사를 하면서. 근데 이거는 나중에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거 마지막 쪽에 확장하기에 넣어놔서 네. 그리고 사전 지식은 이제 앞서 JVM이랑 GC 관련해서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셔서 그림을 가져왔었는데 이제 영역과 뭐 올드 영역 그리고 뭐 메타스페이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메타스페이스는 잠깐만요. 자바 8 기준으로 네이티브 쪽에 있거든요. 근데 이 네이티브 메모리 쪽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네이티브 메모리가 뭘까라는 생각에 찾아봤을 때 네이티브 메모리는 OS로부터 할당받은 전체 메모리 영역 중에 힙으로 잡히지 않은 나머지 영역을 말합니다. 여기까지 사전 지식이고요. 그래서 메타스페이스를 살펴보면 이제 메타스페이스는 JVM에서 클래스 메타데이터를 저장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객체 인스턴스는 힙 쪽에 저장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클래스 자체를 설명하기 위한 정보 이런 것들이 이 영역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정보 저장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저장된다고는 공식 문서에 확실히 나와 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식의 메타데이터가 저장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바 7 기준으로는 이제 이 역할을 퍼머넌트 제너레이션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살펴봤는데 이 퍼머넌트 제너레이션은 그 힘 내부에 존재를 하거든요. 아까 네이티브 메모리에 메타스페이스가 저장이 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힙 구조에 저장이 되고 크기가 고정되기 때문에 클래스 로딩이 많아지면 아웃 오브 메모리가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바 8 버전에는 이 역할을 메타스페이스가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역이 제거가 되고 도입이 됐고 그리고 클래스 메타데이터를 힙 영역에서 분리해 네이티브 메모리로 이동시켰던 게 가장 핵심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 영역과 메타스페이스의 차이는 위치가 다르다는 점이 가장 큰 핵심이고 이제 크기가 고정인데 메타스페이스는 기본으로 무제한입니다. 그리고 관리도 JVM 힙 GC가 해주는데 이거는 이제 네이티브 메모리라서 따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뒤에서 설명 또 드릴게요. 네, 이 그림을 가져왔는데 막 완전 공식 문서 그건 아닌데 누군가가 좀 잘 그려주신 것 같아서 출처 남기고 가져와 봤습니다. 저희가 클래스를 만약에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클래스 로더라는 이제 JVM에서 이제 로딩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이 친구들 뭐 인스턴스화를 하면 이 인스턴스가 클래스 포인터라는 걸로 이 메타 정보들을 가리키게 됩니다. 메타데이터를 참조하는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구조화해서 보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그림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이 객체 인스턴스는 흰 메모리에 저장이 되고, 그리고 객체 내부에는 이제 자신이 어떤 클래스인지 어떤 클래스의 인스턴스인지를 가리키는 클래스 포인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포인터는 메타스페이스에 저장된 클래스 메타데이터를 참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객체가 메서드를 호출할 때는 이제 클래스 포인터로 메타스페이스에 존재하는 메타데이터를 참고를 하고 그 안에 있는 메서드 정보를 찾아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메타스페이스가 없으면 객체는 자신이 어떤 구조를 가지는지 어떤 메서드를 실행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약간 정리를 하자면 객체는 힙에 존재하지만 이제 그 동작 기준은 메타스페이스에 정의된 클래스 정보, 메타데이터가 메타데이터로 인해서 결정된다고 약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메타스페이스 회수 조건 아까 좀 나중에 보자고 했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공식 문서에 따르면요. 메타스페이스는 이제 네이티브 메모리 쪽에 있는데 실제 회수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이 클래스를 로딩한 클래스 로더라는 게 객체거든요. 이 객체가 사실 힙에 있으니까 GC 대상이에요. 근데 이 클래스 로더가 참조하던 클래스들이 모두 미사용 상태여야지만 클래스 로더가 이제 GC가 되고 메타스페이스가 회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 클래스 로더라는 것과 간결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운영 환경에서 메타스페이스를 좀 관찰을 해보면 제가 실제로 힙덤프를 떠봤는데 사용량이 그렇게 거의 줄지 않고 좀 지속적으로 유지되던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스프링 환경에서 특정 클래스 로더가 잘 회수되지 않는 구조적 이유 때문이에요. 그 스프링은 애플리케이션 전반에 그 관리하기 위해서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가 관리하는 그 범위가 엄청 많죠. 내부에 이제 어 뭐 이런 것들 다 어노테이션 뭐 저희가 스프링 배울 때 사용했던 것들 모두 다 이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가 관리를 하는데 이게 한 번 뜨면 내려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수명 주기랑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 수명 주기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해당 클래스 로더들의 수명 주기도 비슷하게 되겠죠. 그럼 결국에 올드 영역으로 계속 GC가 되다 넘어갈 거고, 그럼 결국에 회수가 잘 안 되는 그런 영역에 계속 있겠죠. 그래서 스프링이라는 이 환경적 특성에서 뭔가 메타스페이스가 회수가 잘 안 되는 이런 친구들의 메타스페이스가 회수가 잘 안 되는 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태 그 뭔가 설명드렸던 거의 결론은 조금 긴데 이제 저는 뭔가 힙 객체 그래프로 이제 GC를 살아있는 객체를 판별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때문에 네이티브 메모리 영역에 위치한 메타스페이스가 GC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제 사실 회수 조건에 맞으면 이제 클래스 로더랑 간결합돼 있으니까 이 클래스 로더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클래스 로더가 GC 대상이 될 때만 클래스가 언로딩 되고 메타스페이스가 회수가 되잖아요. 그리고 문제는 이제 스프링 기반 서버 애플리케이션에서 이 애플리케이션 클래스 로더가 장기간 참조가 돼서 올드 영역에 머문 채 GC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서 메타스페이스의 해수는 거의 풀 GC, 이제 올드 영역을 청소하는 단계에서만 제한적으로 좀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지원 GC는 아마 뭐 믹스드 GC에서도 발생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운영 환경에서는 사용이 거의 줄 수 없는 것처럼 관측이 됩니다. 아무래도 계속 있어야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사례는 제가 저번에 이제 서버를 스케일 다운을 했다고 했잖아요. 메모리를 줄였는데 그 전체 가용 메모리가 감소를 한 상태에서 클래스 로딩이 뭔가 발생을 했고 그러니까 메타스페이스 압박이 또 발생을 하면서 이 풀지시가 반복적으로 트리거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처리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이제 이 풀GC 지연 같은 경우는 GC 기반 메타스페이스 회수 그리고 메모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회수가 되지 않는 클래스 로더 구조
이런 것 때문에 뭔가 메타스페이스가 꽉 차 있다. 그래서 한 줄로 말씀드리면 그냥 메모리가 작다라는 결론으로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메모리가 부족하다보다는 조금 깊게 파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뭐 깊게 파봤고요. 그리고 확장하기로 넘어갈게요. 사실 이제 메타스페이스가 아까 이제 런타임에 좀 약간 위험해 보이잖아요. 다 줄어들지 않고 뭔가 계속 지속돼야 된다니까. 근데 이 동적 키를 사용을 하면 다들 이제 런타임에 뭔가 클래스가 생성되는 건 뭔가 아시죠? 그뭐 프록시. 어, 프록시라고 하면 될까요? 저희가 이제 내부에서 동적 키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스펠이라고 이제 스프링 익스프레션 문법을 사용을 하면 이제 그 내부적으로 동적으로 이제 키를 만들어줘요. 런타임에. 런타임에 뭔가 생성이 된다는 것 자체가 뭔가 문제가 생길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뭔가 그 동적으로 만들어지는 이 런타임에 만들어지는 클래스가 생성이 되다 보면 이 클래스 로더가 또 생길 거고 그러면서 이제 누적돼서 생기지 않을까? 혹시 우리가 스펠 문법을 사용을 해서 이 메타스페이스가 꽉 찼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 결론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힙덤프를 떠봤는데 그런 거는 관측할 수 없었고요. 이게 실제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런 데 다 이제 공식 문서에 보면 이제 런타임에 뭔가 만들어진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클래스가 뭔가 폭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유의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런타임에 클래스를 생성을 하니까 이게 클래스가 폭증할 수도 있고, 뭔가 공격을 맞는다는 그런 특수한 상황 같은 경우에. 그래서 메타스페이스가 고갈되면 풀지시가 반복되고 또 OOM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와서 사실 이런 동적 뭔가 프록시나 AOP 이런 것도 좀 조심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리고 메타스페이스 관련 이제 JVM 옵션인데 아까 이게 설정을 안 해주면 기본으로 무제한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공식 문서에 보면 그냥 이것도 좀 알아서 좀 잘 지정해라라고 나와 있어요. 일반적인 지침이 없다. 근데 이제 너네가 알아서 결정해서 잘 사용해라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메타스페이스는 또 네이티브 메모리, 이제 운영 체제 자체가 또 다운될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JVM이 안 막아준단 말이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서버 사양을 고려해서 명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튜닝할 수 있는 이제 두 개 있는데 메타스페이스 사이즈 그리고 맥스 메타스페이스 사이즈인데 이제 메타스페이스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정해주지 않으면 초기 클래스 로딩 규모를 보고 동적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GC 트리거, GC가 이 메모리가 넘는 순간에 뭔가 돈다. 약간 이런 트리거가 될 수 있고 이제 맥스 메타스페이스는 여기를 넘으면 아웃 오브 메모리가 뜬다. 약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정해주지 않으면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해줘야 된다입니다. 네, 출처는 공식 문서를 좀 많이 봤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